안녕하세요. 여의도 5번 출구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많은 분들이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적용되는 주택과 관련된 세금 얘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세무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지혜 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용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세제가 몇 년간 계속 바뀌면서 세무 전문가들도 어려워할 만큼 복잡해졌는데요. 그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올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을 16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추가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취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율이 많이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주택수와 취득지역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2주택인 경우에 8%, 3주택은 이상부터 12%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할 때는 2주택까지는 종전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3주택 이사인 경우 8%, 4주택 이사인 경우에 12%가 적용이 됩니다. 법인은 조정 대상 지역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2%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는 주민등록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합산을 하는데 주민등록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만 30세가 넘지 않는 미혼 자녀는 동일 세대를 보아서 부모의 주택수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중에서 30세 미만의 성년 중에서 중위소득 약 40% 이상, 소득 금액으로 치면 7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그 정도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별도 세대를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부모와 동거 합가, 봉양 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다르다는 건데, 그러면은 주택수 산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택이 아닌데도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뀐 게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주택 분양을 받은 주택 분양권,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거 사실 주택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경우에도 주택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재산세를 부과받은 다음부터 주택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를 또 카운트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는 이 소유자 각자가 한 채씩 다 가진 걸로 계산을 하고요. 공동 상속 주택인 경우는 조금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이 각자가 한 채 이렇게 보질 않고요.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 아니면 거기에서 거주를 한 사람,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 이 순서대로 한 사람만 소유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 주택이 여러 채이다라고 하면 그 여러 채가 다 이런 기준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받은 주택, 공동상속 주택을 포함해서 이 상속받은 주택은 5년간은 주택수에서 빼주는 그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매매가 아닌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매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여는 거래 금액이 별도로 없으니까 이런 경우 이제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좀 부과를 합니다. 예전에는 주택을 증여로 받았을 때에는 3.5%의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좀 과세가 강화가 되면서 이제 증여자 기준으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다주택인 경우에는, 그리고 이때 조정 대상의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를 할 때는 수증자가 12%의 취득세율을 좀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요, 그 매매 취득의 경우하고 다르게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할 때 별도로 주택수에 포함하거나 좀 제외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1주택과 예를 들어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제 1주택자로 보는데, 증여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도 이제 2주택자로 봐서 좀 중과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하는 사람 기준으로 주택수를 일단 판정한다는 점과 매매와는 다르게 주택수 판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유의해야 될 것 같네요.
종부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신문에서도 종부세는 정말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왜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걸로 다들 예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주택 공시가격이 계속 현실화율을 높인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또 하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은 90%였는데 올해는 95%로 5%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죠.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인데요. 이 다주택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인 경우에 세부담 상한율이라는 것이 200%였는데 올해부터는 300%로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 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세율도 오르고 세부담 상한도 오르고 종합적으로 뭐 동정시장가액 비율도 오르고 다 오르니까 종합적으로 다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좀 정리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폭이 굉장히 가파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크로 리버파크 30평대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30평대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020년도 작년도에는 보유세가 총 6,9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3,7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억 4,500만 원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뮬레이션 한 거는 사실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은 경우를 가정을 했는데요. 실질적인 상승은 아마 좀 더 자료보다 더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요즘에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1주택을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느냐 아니면 이제 단독 명의로 보유하느냐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주택이라면 종부세 계산할 때 단독 소유한다고 했을 때 9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가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대신 이걸 공동명의로 소유하면은 장기 보유했을 때 하고 고령자한테 해주는 세액공제를 못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공동명의로 했을 때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 단독명의인 것처럼 세금 계산을 할 수 있게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라면 종부세 측면에서는 항상 유리한 경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리해질 것 같으면 1주택자로 신청을 해서 계산하면 되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주택 양도시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더 강화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도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보유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관계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2주택자의 경우에는 일반 세율의 10%, 3주택자부터는 이제 20%가 추가 과세가 되는데요. 올해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는 여기에 10%포인트가 더 과세가 됩니다. 즉 2주택자는 20%포인트가 더 과세가 되고 3주택 이상은 30%가 더 추가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를 고려하시는 경우라면 올해 5월 31일까지는 양도하시는 것이 좀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과세 되는 주택만 있을까요? 중과가 안 되는 주택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시 중과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먼저 조정 대상 외의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와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 그리고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요건을 좀 충족한 그 임대주택들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그 기획재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일시적 2주택 플러스 이 중과 제외주택 이렇게 해서 3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추가로 중과 제외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게 있고 그다음에 다주택 상태에서 수용이 되면서 이 중과 대상인 것들은 또 중과에서 빼주겠다 이런 내용이 추가됐더라고요. 그러면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중과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도 좀 까다로워졌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됐는데 이제는 1주택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는 2년 이상 소유를 했으면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산 주택은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 생겼죠. 그리고 올해 추가로 변경된 부분이 다주택이다가 1주택이 된 경우에 이때는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을 추가 보유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고요. 또 최근에 나온 이제 기획재정부 해석을 보면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 추가 2년 보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1세대 1주택자이신 분들 중에서도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부 부담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조금 까다로워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을 3년 이상 했을 때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종전에는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됐는데, 이때는 이제 2년을 거주한 경우라면 보유기간당 8%, 최대 10년 80%까지 적용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거주기간과 그 다음에 보유기간을 좀 따로 좀 봐서 거주기간 1년당 4%, 그리고 보유기간 1년당 4% 각각 최대 40%씩 해서 최대 80%를 적용을 합니다. 물론 기본 2년은 거주를 한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거주를 2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보유기간 1년당 2%씩 해서 최대 30%까지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실제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최소한 2년 거주는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때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예외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그리고 또 2년에서 1년으로 다시 줄어들었다고 들었는데요. 무조건 3년에서 2년, 1년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기본은 3년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종전주택과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이 기간이 줄어드는데요. 이 새로 취득한 주택이 2018년 9.13 이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2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1년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때는 1년 안에 새 집으로 이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팔아야 된다,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진 거죠. 그런데 이 유예 기간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기본 조건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이 조건도 있기 때문에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요건을 다 충족을 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양도세 말고 그 취득세나 종부세 이런 거에도 모두 다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아까 취득 부분에서 제가 취득세율이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1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일시적 2주택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은 1주택자의 세율로 냅니다. 그리고 3년 내로 주택을 처분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8%로 추가 세율이 이제 추징당하는 그런 좀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근데 조금 주의할 게 이때 이제 신규 주택과 종전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요 유예 기간은 3년이 아니고 1년이 되고요. 그리고 좀 양도세하고는 조금 달라요. 양도세는 사실은 1년 내에 전입하는 요건도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전입 요건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양도세 같은 경우는 꼭 1년 내 전입이 아니고 그 기존의 뭐 전세 계약이 2년까지는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나는 기간까지는 좀 유예를 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취득세는 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돼, 이런 규정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년 내로만 파는 요건만 좀 엄격하게 채우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빼주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2개가 있다 그러면 조금 종부세는 무겁게 나올 여지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분양권이나 오피스텔 등이 주택수에 반영되는 기준도 세법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옛날 유행어인데 그때 달라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요즘 뭐 세법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요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양도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반영되는 시점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점입니다. 주택 분양권은 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인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을 한 분양권은 취득 시에 반영되지 않고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이 취득하는 시점에 주택수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수에 반영되는 기준은 이렇고 이 중과세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 분양권은 중과세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주택 수에는 들어가지만 중과세가 적용되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양도세 설명이었고요. 종합부동산세를 또 살펴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점에 주택수에 들어가고 주택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율을 적용할 때 이 다주택자 중과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 적용하고는 관계가 없죠. 자, 마지막으로 취득세를 살펴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후부터 주택수에 반영이 되게 되고요. 주택 분양권은 취득하는 시점에 반영이 되고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취득하는 시점에 주택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 중과세가 되느냐를 살펴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 분양권도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중과세율 적용이 안 되고 이게 주택이 준공이 되는 그 시점에는 중과세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중과세 적용이 안 되는데 요거는 매매 취득이 아니라 그 신축, 그러니까 준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세목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 있다. 이거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는 이제 말소 대상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소 유형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보완 조치, 작년에 이제 710 대책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세제 혜택 보완 조치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좀 유지를 해주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보완 조치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조금 유지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일단 장기 임대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한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원래 70% 해주겠다라고 사실은 나와 있었던 부분이 좀 적용이 좀 어렵게 됐고요. 왜냐하면 이제 8년이면 자동 말소가 돼 있기 때문에 10년이 좀 어려운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10년 이상 임대를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이것도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서 2년 거주 예외 적용을 좀 받을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이 부분도 이제 자진 말소를 하면 적용을 좀 받을 수 없게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진 말소라는 거는 원래 의무 임대 기간, 예를 들어서 단기라 그러면 4년이니까 이제 2년이죠. 그리고 장기라고 하면 8년이니까 이제 4년이 되겠죠. 그 이상의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자진 말소 같은 경우 혜택을 좀 주는 게 다주택자일 때 중과를 원래 하는 걸 또 배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건 뭐냐면 이제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만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주택 그 수, 비과세 수 판단할 때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판단하는 그런 비과세 특례 적용도 여전히 이제 해주는데, 근데 이제 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이 중과세, 다주택 중과 배제는 자진 말소하고 나서 1년 이내 양도를 하는 조건이고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해주는 거는 자진 말소 후에 5년 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좀 적용이 좀 된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1년, 5년 이런 요건들을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18년도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자동 말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양도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건에 맞아서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다 이런 상태라면 당장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걸 자진 말소 조건을 충족하고 팔아도 양도세 중과는 어차피 피할 수 있고, 자동 말소가 된 다음에 팔아도 양도세 중과는 안 되니까 언제 파는 게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느냐, 이걸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대주택이라면 지금 보유세 부담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진 말소를 한 다음에 양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부담을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동 말소된 주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양도 아니면 증여 중에 좀 선택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사실 또 증여 문의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다주택자라고 하면 취득세도 중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세금 부담이 조금 적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당할 때보다는 오히려 조금 유리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동 말소된 주택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라면 다시 여전히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세금 혜택이 살아있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한번 다시 등록을 하는 것이 좀 유리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는 이제 신규 등록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 외에 빌라나 다세대, 단독주택, 또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등록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혜택을 보려면 2018년 9.13 이전에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 2018년 9.14 이후에 기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 2018년 9.14 이후에 무주택자가 신규 취득했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 등록 당시 공시가격이 6억 원, 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3억 원, 요 이하여야 되는 조건이 여전히 남아 있고, 요 조건을 다 충족을 한다 그러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나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시행령 개정안 발표된 부분을 보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부분은 2018년 9.14 이후에 취득한 주택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확대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복잡해진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해서 취득, 보유, 양도,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이 세 가지 세목이 다 맞물려서 바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고 좀 복잡해 하시는데 오늘 저희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